선생님 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어제 밤을 샜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아. 이제 새벽에 거의 이런 적 처음인데 새벽에 잠을 자다가 내가 분명히 꿈을 꾸고 있는 걸 알았거든. 꿈을 꾸고 있는 건 알았는데 이 귀신이 나를 막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막 도망을 갔다.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꿈인 거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야. 그 귀신한테 잡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 와이프가 자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를 깨우려고 내가 발을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려고 했어. 으악! 으악! 소리를 지르면 깰 것 같아가지고 와이프가 날 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꿈을 깼다? 나는 꿈을 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다른 꿈으로 또 이어지더라고. 그게 깬 게 아니고 또 다른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귀신이 또 나왔어. 그 꿈에. 내용은 달라. 배경이 다 다른데 그 귀신이 또 나왔어. 내가 또 막 꿈을 막 깨려고 했어. 근데 또 못 깼어. 소리를 막 질렀거든 내가. 난 소리를 질렀을 줄 알았어. 그래서 꿈을 깼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꿈으로 또 이어진 거야. 근데 그 귀신이 어디 알았는데 근데 잘 기억을 안 나. 근데 또 되게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막 울었거든 꿈에서. 막 울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진짜 깨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깰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내가 꿈인 걸 알고 있었거든. 너무 무서워가지고 깨야겠다 막 생각했는데 못 깼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소리 막 질렀어. 내가 소리 막 질렀거든. 막 소리 막 질렀는데 우리 아빠가 날 딱 깨웠어요. 야 인간아 코 좀 그만 하면서 날 깨웠어.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코를 계속 골았던 거야. 나는 소리를 막 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코를 보고 있던 거야. 그래서 나 살았잖아. 그래서 나 오늘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깨고 나서 너무 무서운 거 있지. 그래서 잠을 자면 그 귀신이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밤을 샜어요. 무서워가지고 나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 네, 그런 꿈을 내가 꾼 적이 없었는데 가위를 눌린다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월을 할 건데 여기 월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수학 한 파트에서 양도 좀 많고 좀 어려운 파트라서 아마 오늘 최선을 다해서 얘를 진행을 하겠지만 수업 때 다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아마 데일리 테스트는 오늘 못 보는 건 확실해요. 오늘 못 볼 거고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내가 시험지는 걷어갈 거야. 테스트지는 걷어가서 다음에 그거 다시 나눠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는 원 숙제를 하고 나서 좀 더 이렇게 좀 가다듬고 데일리 테스트를 할게요. 그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 항상 여기 데일리 테스트 진행하다 보면은 아이들 점수가 갑자기 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수가 평균적으로 평균 8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평균 3점, 4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원체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 또 정석 문제가 특히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파트는 아니라는 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에 대한 기본적 개관을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면 왜 항상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두 가지가 있었지. 표준형이랑 일반형이 있었어. 직선이라고 한다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일반형이라고 했는데 원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 원의 표준형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이꼴 r 제곱이죠. 우린 이것은 딱 봤을 때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딱 전개를 해버리면 어떤 형태가 된다? x랑 y에 대한 2차식이고 최고차항 개수는 둘 다 1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의 꼴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얘를 일반형이라고 해.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상당수의 문제가 대부분의 원해방정식 문제는 문제에서 원 자체가 일반형으로 주어진다고.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 얘를 표준형으로 빠르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빠르게 고치는 거는 이미 수학하 기본에서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 우리가 원 좀 약하신 분들은 미리 이론적인 부분은 좀 봐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좀 넘어갈게. 그러면 계속 4번 세 점을 지나는 원해방정식. 만약에 직선이라고 한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죠. 점 두 개가 있으면 그 직선은 오직 하나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이 식 자체를 보면은 직선의 식을 구하려면 A랑 B 두 개를 알면 되는데 두 개를 알려면 정보가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두 개의 점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직선은 오직 하나로 결정되지 않느냐. 그러면 원도 마찬가지겠죠. 뭐 표준형의 관점으로 본다면 A랑 B랑 R을 구해야 돼.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한 거다? 3개가 필요한 거다. 또는 일반형으로 본다 하더라도 요 A랑 B랑 C만 알면 하나의 원해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정보가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좌표 평면에 점 3개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몇 개란 얘기야? 오직 하나밖에 없단 얘기야. 그러면은 3개의 점을 알고 있는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우리는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자, 위에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니? 아래 거가 편하겠니? 당연히 아래식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 점을 알고 있다면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면 일반형에 대입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점 3개가 있으면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삼각형에서 이거의 원의 중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3개의 점을 알고 있을 때 그 원을 구하라는 얘기는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얘기죠. 우린 지난 시간에 외심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3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외심을 P라고 한다면 P에서 A까지 길이가 B까지 거리랑도 같고 C까지 거리랑도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얘가 외심이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왜? 얘랑 얘가 둘 다 반지름 R이니까.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는 이 두 개의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점 P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각각에서의 변들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도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뭐였다? 당연히 외심이라는 것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방정식, 그 중에서 뭐 일반형, 원의 일반형에다가 점 3개를 대입해서 연립해도 값을 구할 수 있었겠네요. 자, 우리는 4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뭐가 있다고요? 외심을 구하는 방법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4번 이론에 이 3가지를 쓸 수는 있어.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뭐를 해보자는 얘기니? 우리는 원을 배우는 거니까 원의 일반형에 대입해서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기본 문제 필수예제 18-1번에 있는 두 번째 문제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초 문제니까 그냥 이론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자, 계속 넘어가서 축에 접하는 원이었는데 6번과 7번이고요. 그리고 6번과 7번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축이 있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 x축과 y축 중에서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면 그러면 이러한 원들을 생각할 수 있어. 또는 뭐 이러한 원을 생각할 수 있어. 우린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꼴 뭐가 되겠니? x축에 접하면 반지름 길이는 뭐가 된다? 반지름 길이는 b라고 말하면 안 되죠. 반지름 길이는 절대값 b가 되는 거죠. 왜?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r 제곱을 써주면 그냥 얘는 절대값 b를 제곱해봤자 b 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중심이 여기 3, 4분면에 있다 하더라도 이 원의 방정식도 얘랑 똑같이 쓸 수 있다고. 어차피 우변은 제곱해주면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것이 어디에 원이 존재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의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y축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방정식은 오직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 6번 이론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은 오직 한 개다 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6번 이론에다가 그냥 오직 한 개라고 씁시다. 축에 접하는 원의 기본적 원형은 오직 하나라고요. 그런데 7번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요. 뭐 이런 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원도 있을 거고 이러한 원, 이러한 원. 뭐 그런 원들은 굉장히 많을 건데 근데 이 원들은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몇 사분면에 중심이 있냐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서 1사분면에 이렇게 1사분면에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그 중심좌표를 a,b라고 a, 있죠? 라고 놨을 때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그냥 x-a제곱 플러스 y-a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4사분면에 중심이 있다면 그럼 이 원의 중심좌표를 어떻게 놓을 수 있다? a, a라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제곱은 a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7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다? 중심이 몇 사분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라고 써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하나의 축에만 접한다면 그냥 생각할 거 없이 오직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근데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런 원들은 몇 사분면에 존재하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식을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필수예제 18-2번까지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18-3번 문제부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에 원을 그릴 때는 원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을 그리는 게 조금은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 보통 이렇게 해요. 먼저 원을 그립니다. 이게 원이에요. 자, 원을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이 0,0이니까 이 가운데를 통과하게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1, 1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죠.
그럼 그 원과 3,6 너무 크게 잡았다. 여기라고 할게. 점 A가 3,6이다. 점 B가 5,2가 있다. 그냥 이 정도로 할게.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이 A랑 B를 이렇게 이었을 때 자 첫 번째 문제 P가 이 원 위로 움직인다면 이 PAB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는 그러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죠. 첫 번째 문제는 삼각형 PAB가 최소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P에서 A까지의 제곱과 P에서 B까지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런 이제 P에 대한 문제였다고. 자, 두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에 만족하는 그 P를 P1이라고 해볼게. P1.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P를 P2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너희들이 직접 원을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P1과 P2의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자, 각각의 상황을 만족하는 P1과 P2의 위치를 한번 정확하게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야 느낌으로 선생님 그냥 한 이 정도가 P1이고요. 이 정도가 P2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정확한 위치를 찍어봅니다. 그림을 그리고 뭔 말인지 알죠? 연수야 졸고 있으면 안 되고 뭔 말인지 알지? 자, 펜 들고 이 P1과 P2의 정확한 위치를 한번 찍어보자고. 자, 다음과 같죠? 어차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A랑 B를 밑변으로 한다면 그럼 결국 높이가 최소일 때야. 그러면 높이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 이 A, B를 지나는 직선과 원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잖아요. 그 원과 직선까지 거리 최소 어떻게 구하니? 원의 중심에서 A, B를 지나는 직선까지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 대충 한 이 정도로 할게. 그냥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그러면 여기가 P1이 된다면 지금 그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직선과 원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작도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P1의 위치는 그러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소값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AB의 길이고 높이가 H인데 그 높이는 뭐랑 같은 거다?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즉 D라고 볼 수 있겠죠?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가 최소의 높이가 되는 거죠. 즉 여기가 D-R일 때를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게 1번 정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P2의 위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 수식적으로 풀어본다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번 수식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럼 만족하는 P가 뭔지 모르니까 이 P2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X, Y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P에서 A까지의 제곱은 두 점 간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X 마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P에서 B까지의 제곱도 X 마 5의 제곱 플러스 Y 마 4의 제곱인 거야. 근데 전개했을 때 우린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었고 그 말은 이 점 P2는 이 원 위의 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을 전개해주면 X제곱이 2개가 있고요. Y제곱도 2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그러니까 마이너스 16X,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8y 그러면 마이너스 20 뭘 잘못했나? 아 여기 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6y 상수는 9 더하기 36 더하기 25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얘가 1이잖아요. 이게 1이잖아. 그래서 걔를 다 집어넣어서 해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40 그럼 얘는 65 이거 74 75 76 76 마이너스 16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그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 걔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거기에서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한다면 수학 상위 관점에서는 x 플러스 y를 k로 놓고 다시 y를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k다. 그럼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뭐 근이 있더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해서 풀 수도 있었고 이거를 수학 하위 관점에서는 기억나요? 2차식의 합의 꼴을 알고 있는데 1차식의 합의 최대 최소는 뭐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쵸? 코시 슈바르츠 아마 우리의 기억 속에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해도 풀 수 있잖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푸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왜요? 분명히 풀다가 보면 여기서 아마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뭐냐면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대요.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거 뭐가 있냐 이거지. 중선정리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는데 이러한 삼각형이 있어서 A고 B고 C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다? 중선정리에 의해서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을 더하면 2배다 BM 제곱 플러스 AM 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중선 정리에 의해서 P가 여기 원 위에 점이야. 그러면 이 PAB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삼각형에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A랑 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그럼 중점 좌표는 더해서 2로 나눈 4,4가 될 거고 그러면 따라서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의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럼 걔가 최소일 때는 뭐야? 이 중점에서 이 원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점 P2가 있다면 그럼 그때가 이 점에서 M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바로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차라리 뭐를 이용해서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풀 수가 있었을 거야. 자, 워낙 방법이 많습니다. 워낙 방법이 많아요. 도형 파트는 문제 풀이 방법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야 돼. 그럼 그거를 찾는 방법은 이게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어떤 방법을 택했을 때 문제를 맞췄어. 그럼 일단 잘 푼 거야. 근데 잘 풀었는데 혹시라도 그 문제를 푸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는 풀이식이 너무나 길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다른 풀이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풀이식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 풀이식을 결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이해되죠? 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직접 푸는 거랑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중선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 같으면 중선 정리를 쓸 것 같다는 거지. 11번. 원과 직선이 있는데,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지울게요. 지울게. 자, 원과 직선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서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접한다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이 직선이 원과 접한다. 이 둘이 서로 접한다. 그런데 곡선에, 원도 간의 곡선이니까 곡선에 접하는 직선 문제는 어느 단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항상 세 가지의 케이스의 유형이 나와요. 무슨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점이 주어진 경우죠. 그러니까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첫 번째는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접선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문제일 수 있어.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접선 문제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차 함수다라고 한다면 2차 함수, 즉 2차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딱 주어지고 여기서의 접선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2차식이 있는데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곡선 밖에 점 주어지고 여기서 이 곡선에 접하는 그러한 접선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고. 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도 원이 하나 주어졌을 때 원 위에 점을 딱 갖다 놓고 그 점에서의 접선식을 구해라. 또는 원이 주어져 있는데 기울기가 어찌어찌 되는 접선식을 구하라. 또는 원 밖에 점 주어져 놓고 거기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유형이 뭐든지 간에 세 유형이 어떤 놈이든지 간에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식은 뭐냐면 T 이꼴 R을 이용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식은 그건 뭐냐면 자 원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곡선 위의 점이든 기울기가 주어졌든 곡선 밖의 점이 주어져 있든 그 직선의 식을 어쨌든 나타낼 수는 있잖아. 그러면 그 직선식이 나타냈을 때 일반형으로 표현된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의 꼴로 나타낸다면 그 원의 중심을 모르니까 그냥 중심을 a, b라고 똑같잖아. 중심을 그냥 p, q라고 한다면 그러면 접한다는 것은 뭐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점과 직선이니까 AP 더하기 BQ 더하기 C가 이꼴 R과 똑같다를 이용해버리면 일단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요. 됐죠? 졸지 말고 얘야 졸지 말고 야 그래서 야 내가 밤을 샜지 너네가 밤 샌 거 아니잖아. 너네 밤 안 샜잖아. 나는 어제 진짜 죽다가 살아났어 왔다니까. 이거라고. 그런데 이게 제일 편한 식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상황에 따라서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는 얘를 풀 수 있는 더 편한 방법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푸는 더 편한 방법이 존재할 수는 있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식은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식들을 확장해 나가면 돼요. 물론 원은 2차 곡선이죠. x랑 y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럼 2차식이 1차식이랑 접한다. 그럼 뭘 쓸 수도 있어? 판별식을 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뭐 아니면 판별식이 빵이다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요거를 푸는 게 더 얘보다 편한 경우도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얘가 더 편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접선식을 구하는 빠른 방법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D랑 R과 같다를 이용하세요. 기억나지 않으면. 그런데 혹시라도 더 편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걔를 사용하세요. 난 지난번에 기본 정석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 식만 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거 가지고 풀었어요.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먼저 강력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빠른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나갈게요. 됐죠? 자, 이 원이 어려워서 그런가 봐. 얘들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자, 해보자. 18-4번 문제입니다. 18-4번. 필수 예제 18-4번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에 접한대요. 자, 여기에 접하면서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얘는 이 셋 중에서 어떤 꼴인 거니? 몇 번째 꼴인 거야, 이거 셋 중에서? 몇 번째다? 세 번째죠. 그치?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건 원 위에 점이 아니잖아. 원 위에 점이면 애초에 문제에서 원 위에 점이란 말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없다 하더라도 3,1을 대입할 때 이 식을 성립하지는 않잖아요. 그 얘는 원 밖에 있는 점인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식을 구하라가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는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식을 구하는 공식을 배운 적은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뭘 쓰면 되겠니? 그냥 가장 강력한 D랑 R과 같다를 그냥 이용하자고요. 됐어요? 따라서 18-4번에다가 그냥 이거 크게 한번 써놓으세요. D는 R이다 라고 크게 한번 써놓으세요. 얘를 풀기 위해서 그냥 접한다니까 D가 R과 똑같다를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잖아. D랑 R과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그럼 D는 뭐야? D는 거리죠. 어떤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럼 그 직선은 무슨 직선인데? 얘를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이면 y는 기울기는 몰라. 근데 3,1을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거를 일반형으로 고치면 mx-y-3m 플러스 1은 빵. 그럼 그 직선과 점은 원의 중심인 0,0을 말하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니까. 그럴 때는 이놈과 0,0. 그러면 둘 간의 거리는 분모는 뭐다? 각각의 개수의 제곱의 합 m제곱 플러스 1 분의 분자는 xy에 빵빵 집어넣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2인데 그놈이 뭐랑 같다? 반지름인 루트 5랑 똑같다 라고 한다면 m값 두 개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정답은 두 개가 있겠죠. 실제로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기본 문제네요. D는 R을 이용하면 돼. 그죠? 그런데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 13번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럼 거기는 공식이 나와 있어. 자, 이거 외워도 괜찮고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해. 나는 암기하는 게 편하다 라고 한다면 13번 공식을 외워두는 게 좋아요. 또는 나는 요 파트가 재밌다. 나는 이 파트 뭐냐면 기하 파트죠. 이 기하 파트가 재밌다. 나는 기하 파트가 되게 좋다. 그리고 이과를 지원할 거고 이과를 가서도 기하 파트를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 그때는 이놈과 비슷한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식을 다 외워야 돼. 그럼 같이 연관되거든. 그런데 굳이 그쪽을 지원하지 않을 거다 또는 암기가 자신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안 써도 괜찮아요. 왜? 기울기가 주어질 때 뭐 쓰면 되니까 D는 R과 같다 그냥 써주면 되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굳이 얘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선택사항이야. 이건 선택사항이야. 그런데 14번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는 이놈은 이제는 암기합시다. 이제는. 자, 거기 보면 14번에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야. 뭐냐면 곡선 위에 점,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는 어떤 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접선식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이라는 놈은요. x제곱이라는 놈은 x1 곱하기 x로 바뀌어요. x제곱은 x1, x로 바뀌어. y제곱은 y1, y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x제곱은 x 곱하기 x잖아. x 곱하기 x 중에서 한 놈만 x1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x는 뭐로 바뀌냐? x는 2분의 x 더하기 x죠. 그쵸? 2분의 x랑 2분의 x를 더한 게 x잖아. 그럼 그때는 그놈 중에 한 놈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2분의 원래 x가 2분의 x 더하기 x였는데 그 중에서 x 한 놈만 x1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도 2분의 y 플러스 y1으로 바꾸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지금 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은 2차 곡선이거든. 2차 곡선. 그럼 모든 2차 곡선에서의 접선은 전부 다 얘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2차 곡선에서는 접선식은 요게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곡선 그냥 포물선 y는 그냥 2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포물선이 x가 3이면 y가 집어넣었어. 그럼 뭐야? 18인가요? 그 3,18을 지나죠? 그럼 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y 대신에 뭘 써야 돼? y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1을 써야 돼. 그럼 거기서의 x1과 y1이 바로 이 점의 좌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접선식은 y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1 18은 2 곱하기 x제곱 대신에는 x1 x 그러니까 x제곱 대신에는 x1 3 곱하기 x를 써주면 즉 요 식을 정리한 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요. 그럼 모든 2차식 포물선이든 원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다 이 식이 성립하거든. 자, 우리는 원을 배우는 거잖아. 그 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다면 이 원 위에 있는 x1, y1에서의 접선의 식은 뭐란 얘기야?
x제곱 대신에 x1, x를 쓰고 y제곱 대신에 y1, y를 쓰면 되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1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 그거 정도는 어쨌든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에서 제일 끝에 거 있죠? 제일 끝에 거. 제일 끝에 있는 예시문 그 박스 5번 박스죠? 5번 박스는 채워보세요. 다시 한번. 자 14번에 있는 5번 박스 그러니까 가장 끝에 박스는 채워봅니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걔는 채워주시고요. 아, 18-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좀 어려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문제들이 그냥 좀 원 자체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도형 약하신 분들은 가장 하기 싫고 가장 두려운 파트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되게 졸기 쉬워요. 이제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마 수업 다 하고 나서 도대체 선생님 저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는 학생들 분명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인강 통해서 한 번 더 복습 꼭 하세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인강 보는 거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신규생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든 교재들은 전부 다 시험지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페이지 보면 3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진도 아이디 하면서 249 둘둘 써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아이디 그 다음에 24922 24922 이거 딱 치면은 아이디 24922 딱 치면은 요 수업에 대한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다시 볼 수 있고 그 지난번에 찍은 것도 역시 올려놨긴 했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색해도 이 영상이 떠.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수업했던 걸 올려놓긴 했거든. 그런데 지금 수업하는 것도 지금 찍고 있어요. 찍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것도 편집해서 한 내일 정도에 또 올라갈 거야.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전에 수업했던 것들 어쨌든 뜰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복습하고 싶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거 검색해서 보는 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여기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더 복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좀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8-5번 문제 다시 가볼게요. 자, 18-5번에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을 구하시오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야? 원 위의 점. 두 번째는 원 위의 점 5,4에서의 접선식을 구하시오가 문제고요. 세 번째는 뭐다? 원 밖에 있는 점 마3,8에서의 접선의 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근데 이제는 우린 이렇게 하자고.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문제는 그냥 뭐를 쓰자? D 이꼴 R을 쓰자고. D 이꼴 R을 쓰자고.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것도 뭘 쓰자? D는 R을 쓰자고. 그런데 원 위에 점이 주어지면
얘를 이용하자는 얘기죠. 원 위의 점이면 요 놈을 이용하자. 곡선 위의 점이면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죠. 그럼 얘는 또 다른 공식을, 그치? 요 또 다른 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만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식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그 직선식,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쓰면 돼.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d랑 r과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 d라는 것은 원의 중심인 2,3에서 이 직선 넘겨주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루트 제곱의 합분에 절대값 2, 3 집어넣어주면 5 마이너스 k가 이꼴 반지름인 루트 10이랑 똑같다 해주면 k값 2개가 나오고, 그러면 직선식 2개가 나오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냥 d는 r을 써주면 돼요. 곡선 밖의 점도 그냥 d는 r을 써주면 돼. 그런데 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기억나면 사용하세요. 근데 기억나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d는 r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전부 다 d는 r을 써도 상관은 없다고.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좀 빠르게 풀기 위해서 얘를 한번 공식적으로 가보자고. 그러면 이것도 뭐야? 제곱인 거야. 우리가 제곱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걔를 2개로 쪼개라고요.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잖아. 그럼 그 중에 한 놈의 x만 뭘로 바꾸라고요? 이 점을 집어넣으라고요. 이해돼요? x 제곱은 x 곱하기 x인데 그 중에 한 놈만 x1으로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x 빼기 2의 제곱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인데 그 중에 한 놈의 x만 요 5로 바꿔치기 해버리면 얘는 5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y 빼기 3 곱하기 y 빼기 3인데 그 중에 한 놈만 4로 바꿔치기 하니까 4 빼기 3 곱하기 y 빼기 3 이꼴 나머지는 그대로. 이게 2번 정답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공식을 외워버리면 얘는 되게 깔끔하게 풀린다고. 근데 곡선 위의 점에서는 워낙 쓰임새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감각적으로 알아두면 문제 풀기엔 편할 거야. 그러면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접선식은 종류는 3가지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접선 문제의 종류는 3가지야. 곡선 위에 점이 있느냐, 곡선 밖에 점이 있느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느냐, 이건데 그 중에서 곡선 위에 점일 때는 특히 그놈이 2차 곡선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2차 곡선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곡선 위의 점은 전부 다 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됐죠? 모든 2차 곡선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 기울기랑 곡선 밖의 점에 대해서는 물론 외우면 외워서 쓰시되 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다고.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때는 일단 D 이꼴 R을 쓰시고 외웠으면 외운 거 쓰시고요. 근데 나는 이걸 쓸 거야. 나는 이걸 쓸 거라고. D는 R을 쓸 거라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기타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일단은 난 이놈을 쓸게요. 그렇죠? 자, 됐습니까? 이게 접선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연습이 18-5번이었고요. 상황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접선 문제인지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17번. 현의 길이. 자, 거기서 그 현의 길이 L. 17번에 있는 그림 L. 자, L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어. 뭐다?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죠. 그래서 그냥 L과 관련된 그놈의 피타고라스 식을 최종적으로 1번 박스에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래 정답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보면 되는데, 자, 한번 17번은 이론 채워봅니다. 아, 18-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아, 이거죠.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의 방정식은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차례요. 이거랑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 y는 2x 플러스 k. 얘가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는 접한다는 것은 D랑 R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만나는 이 두 점을 각각 P랑 Q라고 했을 때 이 PQ의 중점을 지나는 건 당연한 거죠. 왜요? 이게 뭐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지름 RR,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D고요. 그 다음에 얘를 R로 놓으면은, 그럼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려면 뭐다? D보다 R이 더 커지면 두 점인 거죠. 그치? D랑 R이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러면 이 거리보다는 당연히 요 빗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D보다 R이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죠.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뭐야? D보다 R이 더 크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오히려 D가 R보다 더 큰 거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한다면 D랑 R은 서로 같은 거다. 물론 가끔 가다가 판별식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D랑 R의 관계가 더 강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D 뭐야? 원의 중심인 0,0과 그 다음에 직선 이놈 EX-Y 더하기 K는 빵간의 거리가 루트 제곱의 5분의 빵빵 대입해주면 절대값 K가 그놈이 반지름인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거 정답 바로 튀어나오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 PQ의 길이가 현의 길이가 2가 되는 K의 값을 구하래요.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일단 피타 쓴다고요. 그러면 현의 길이가 2란 얘기는, 이 길이가 2란 얘기는 요 길이는 1인 거죠. 그죠? 직각삼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그러면 현의 길이가 2면 얘는 1인 거야. 그 다음에 요 놈은 반지름이니까 2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피타에 의해서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이 D를 구했더니 그 D가 루트 3과 같더라. 즉 얘가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루트 3이 되는 거구나.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라는 두 개의 값이 나오네요. 됐죠? 당부하고 싶은 것 중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원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원을 되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왜 못하냐? 왜 못하냐? 라고 한다면 문제를 볼 때 그림을 안 그려서 그래요. 그게 습관이 안 된 거야. 여긴 분명히 도형 파트예요. 도형 파트란 얘기는
간단한 문제면 그림은 안 그리고 그냥 풀어도 돼. 간단한 문제면. 근데 우린 지금 실력 정석하고 있잖아.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고. 그나마 필수 예제니까 쉬울 수는 있어. 연습 문제로 가버리면 진짜 어렵거든. 근데 그거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풀면은 당연히 문제를 못 풀 수밖에 없어요. 자, 쉬운 문제다 하더라도 꼭 그리세요. 좌표 평면에 원을 직접 그리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나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이냐, 또는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뭔가 그냥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뭔가 그 왁구가 딱 맞는 특이한 상황, 그런 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걸 파악하려면 그림 그리지 않으면 알아낼 수 없거든요. 제발 부탁입니다. 원 그리고 문제를 푸세요. 그림 그리지 않고 풀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원 파트는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림 그리면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암기는 최소한도로 암기는 하되, 공식에 대한 암기는 최소로 하되,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암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기말고사 때 나오거든요. 여기는 2학기 중간고사구나. 고등학교 들어가서 2학기 1학기 기말고사예요. 미안해요.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데 망합니다. 여기 1학기 기말고사 파트예요. 1학기 기말고사인데 망합니다. 왜요? 공식 암기 안 하면 시간 부족해요. 무조건 이거로만 풀어버리면 시간 부족합니다. 문제 풀 시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반드시 꼭 풀 수 있는 풀이식이지만 베스트한 풀이식은 아니라고 했어. 이제는 다양한 풀이식들을 다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자신 있으면 다 외우시고요. 자신 없으면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내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다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10분 있다가 계속 뒤에 거 연습 문제, 필수 예제 진행할게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합시다. 우리 필수 예제 두 번째 파트를 좀 할게요. 여기 좀 원래 단원이 좀 어렵습니다. 계속 내가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렵고 많이 망하는 파트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진행을 할게. 급하게 나 혼자 수업하면 안 되니까 좀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19번에 두원의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렇게 써있기는 해.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다 라고는 써있어요. 그러니까 정석에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안 할 가능성이 한 약 70% 정도는 아마 안 할 거야. 근데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둘 필요성은 있는데 뭐 심하게 꼭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약간의 교육과정은 좀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론을 크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단 이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두원의 위치관계에서 그 두원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 뭐가 있겠니? 두원이 서로 외접할 때도 있고 두원이 서로 내접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두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럼 첫 번째는 원과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서로 이렇게 외접한다면, 그러면 원과 직선의 관계랑도 마찬가지예요. 원과 원이 외접한다더라도 D랑 R의 관계야. 그럼 여기는 원이 두 개니까 반지름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1, 두 번째를 R2라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외접하면 중점과 중점 간의 거리, 이 D가 뭐랑 같아야 돼? R1과 R2의 합이랑 같으면 서로 외접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이 있고요. 또 다른 원이 이 원에 내접한다면, 그러면 내접하면은 중점과 중점 간의 거리, 요 D가 뭐랑 같은 거야?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된다고요. 그냥 R1에서
R2를 뺀 거다. 뭐 R1이 R2보다 크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서로 외접하는 원과 내접하는 원 이 둘 정도의 관계성만 알아두면은 그나마 좀 방어는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외접할 때랑 내접할 때 두 개만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자, 관련되는 문제가 18-7번이고요. 7번. 문제는 좀 복잡해요. 원에 외접하면서 직선에 접하는 원 중에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상황을 일단 먼저 그림으로 그려봐야 된다고. 상황을.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원이 있어요. 먼저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그런 원 1, 1, 마 1, 마 1. 자, 이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선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9는 빵. 그러면 얘는 x가 0이면 y가 4분의 19죠. 여기 y가 0이면 x는 3분의 19죠. 뭐 여기.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문제는 뭐야? 우리가 구하는 원은 이 원에는 외접해야 돼. 그러면서 이 직선과도 접해야 돼. 그러면서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상상이 가죠. 그쵸? 그런 원은 몇 개가 있겠니? 이 원에 왜 접해야 돼? 이 직선에 접해야 돼. 근데 중심은 X축 위에 있어. 그럼 원을 그려보면 몇 개가 있겠어? 두 개가 있지 않아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런 원이 있을 거야. 이런 원. 이런 원이 있을 거라고. 또 다른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큰 원이 있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원이 이쪽 요 직선과 접하고 외접할 수 있잖아. 그러면 실제 조건을 만족하는 원은 두 개의 원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어쨌든 외접한다니까 중점과 중점 간의 거리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을 이용할 거야. 그런데 이 원은 어떤 원이야? X축 위에 중심이 있는 원이니까 그럼 그 원의 중심좌표를 A,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인 거죠. 우린 여기서 이제 이 원의 방정식, 즉 a랑 r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a랑 r을 구하려면 식이 두 개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뭐다? 이놈과 이놈이 접하는 거다, 그죠? 그럼 둘이 접해야 되니까 뭘 쓸 거야? 중점 간의 거리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야. 그러면 이거의 중점과 중점 간의 거리 얼마니? 거리 얼마죠? 중점 간의 거리? 중점 간의 거리는 얼마다? 이게 0,0이고 이게 a,0이니까 중점 간의 거리 얼마야? 내가 이 수를 뻥긋뻥긋한 걸 봐야지만 틀렸네 라고 말할 텐데 절대값 a죠. 그치? a가 양수가 될 수도 있지만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거리는 무조건 양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란 얘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a가 항상 양수인 건 아닌 건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점 간의 거리는 절대값 a라고요. 그럼 그놈이 이꼴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 이 원의 반지름은 1이고요. 이 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놨으니까 그래서 절대값 a는 1 플러스 r이다 라는 하나의 식 외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원이 이 직선과 접하는 거죠. 그 원과 직선이 접하면 뭐라고요? d는 r을 쓰라고요. 그럼 여기서의 d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의 중심인 a,0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거니까 그러면 D 이꼴 R을 이용해주면은 그러면은 A, M에서 여기까지 거리면 분모는 루트 제곱의 합 9 플러스 16 분의 절대값 A, 0이니까 집어넣어주면 3A 마이너스 19네요. 그럼 이꼴 걔가 반지름인 R과 똑같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서로 연립해주면 그러면 분명히 두 개의 A 값을 구할 수 있고 아래 값도 그거에 따라 두 개가 나온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황을 그림으로 반드시 그리고 그 다음에 풀란 얘기야.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저 상황을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두 개 연립해서 그냥 차근차근히 구해주면 됩니다. 21번과 22번 우리 지난 시간에 도형의 방정식을 하면서 우리 평면좌표 직선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 f x, y 플러스 k 곱하기 g x, y는 0에 도대체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거는 무슨 식이냐?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거였잖아요. 얘는 fx, y가 0이 되는 놈과 gx, y가 0이 되는 그놈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기억나죠? 자, 얘가 누군이라고 물어봤으면 이거는 fx, y는 0과 gx, y는 0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방정식이다. 하지만까지 알아주자고 했어. 하지만 얘는 누구를 나타낼 수는 없다. 하지만 얘는 누구를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F야 G야? G였죠. 그쵸? F를 나타낼 수는 있잖아. K에 0을 집어넣어주면 K에 0 집어넣어주면 fx, y는 0을 만들 수 있거든. 하지만 K에 어떤 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gx, y는 0은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이제 원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자고. 원과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fx, y가 0이 원의 일반형인 거야. 얘가 원이야. 이놈도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원의 일반형으로 표현된 첫 번째 원과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원이 이꼴 빵이 되는 식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인데, 그쵸? 근데요,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니까 어찌 되겠니? 2차식이 다 지워지겠네요. 그럼 뭐가 나와? 1차식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은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바로 뭐야? 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즉 원과 원이 있으면 이런 원과 이런 원이 있으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한다고. 원에서 원을 빼버리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원 빼기 원이죠. 원에서 원을 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럼 그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2차식이잖아요. 그럼 2차식이니까 얘는 뭐야?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죠. 무슨 원이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이러한 원일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작은 원일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21번과 22번을 채웁니다. 21번과 22번의 이론을 채워보세요. 자, 이론 박스에 보면 이론 박스 제일 끝에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거를 채워봅시다. 아, 18-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 우리가 문제 풀 때 있잖아. 여러분들, 이게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력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멍 때리지 마.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아, 얘 지금 멍 때리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딴 생각하거나 이렇게 멍 때리지 말라고. 물론 이렇게 살짝 놓치면 뭐 그냥 뭐 다시 복습하면 되고 질문하면 되고 뭐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지금이야 그렇지. 여러분들 이제 해봤자 1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고등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2월달 됐고 사실 10월달쯤 되면 한 8개월 정도 후가 되면 고등으로 넘어간다고. 10월달 이후에는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고등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더 집중해서 공부하느냐의 싸움이 된다고요. 그냥 그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은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야. 달라요. 열심히 한다랑 집중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 왜? 아직은 우린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중학생들은 거의 대다수 학생은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놀까? 이 생각밖에 없어. 머릿속에 오늘 뭐 하고 놀까? 쉬는 시간에 뭐 할까?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오로지 너희들의 그 사고의 수준은 본능, 게임, 노는 거, 먹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자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이 원래 그래. 중학생은 원래 그래. 그게 정상이야. 근데 고등학생 되면 모든 학생이 다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한다고요. 그거 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내가 혼자 머리가 특출나지 않으면 근데 머리는 다 좋거든요. 이쪽 애들은. 뭐 어떡해요? 점수가 나오려면 뭐 해야 돼?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누가 더 집중하느냐의 문제인 거라고. 누가 더 오랫동안 앉아있느냐.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앉아있는 건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 아이들은 그걸 이제 다 너무 잘해. 그러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힘은 이미 다 어릴 때부터 이미 다 연습이 잘 되어 있어. 되게 잘해. 너무 그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 시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키워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 집중하는 힘을 키우다 보면 그게 결국 너희들의 미래를 결정하거든.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그리고 있잖아. 그 보통 중학교 때는 보통은 교재로 보통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재에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으니까 필기할 게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거기 있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필기할 게 없어. 근데 이제 고등으로 넘어가 버리면 다 자체 교재 써요. 그리고 그걸 다 필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힘도 길러야 돼. 그러려면 그냥 연필 하나 가지고 끌적끌적 거리지 마세요. 진짜로. 형광펜, 막 빨간색 펜, 파란색 펜 이런 거 가지고 예쁘게 하면서 빠르게 필기하라고. 중요한 포인트를. 그래야지만 재복습이 가능해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보면은 수업하고 났을 때 나중에 이제 너희들 뭐 과제한 것들 또는 질문하는 거 보면은 뭐 앞에 거 하나도 필기 안 돼 있고 분명히 놓치고 멍 때리고 이게 다 내가 알거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라도 계속 중간중간에 이론 채워봐라 라고 했을 때 이론도 좀 채워보고 하면서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론 채워보라 라고 하는 시간이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닌 거라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어쨌든 직접 이론 채우고 확인해보고 암기하고 이런 시간인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요걸 봐봐. 우리는 얘를 밑줄을 그어주자고. 원과 엔드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걸 봤을 때 우린 여기다가 식을 어떻게 세우고 싶다고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이놈이라고요. 그럼 그 K는 여기에 달라붙어 있든 여기에 달라붙어 있든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똑똑한 아이들은 K를 어디다가 집어넣겠니? 앞에 거에 넣는 게 더 간단하겠죠, 그쵸? 뒤에 거에 K를 곱해버리면 다 곱해야 되니까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누구인 거야? 그냥 요거 먼저 쓸게. 상관없으니까. 이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4 이꼴 빵인 거라고. 그러면 이놈은 다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만들어주면, 즉 x는 x끼리 y는 y끼리 다시 묶어서 이 식을 만들어주면, 그럼 얘는 1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y의 개수도 1 플러스 k y제곱. 그쵸? 이제 너희들 저런 시간 지났다고 이제. 그치? 얼마나 이렇게 해맑았던 이제 그게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이제 3년 동안은 그냥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야?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x 이제 이거 하나 적었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y 하나죠? 그 다음에 4 빼기 4k 이꼴 빵인 건데, 근데 얘가 직선에 접한대요.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은 뭘 쓴다고요? D는 R을 쓴다고 했잖아, 보통은. 근데 여기서 D 이꼴 R을 쓰려면 이 원의 중심좌표 구해야 돼요. 이 원의 반지름 구해야 돼요. 가능은 하죠. 하지만 짜증나잖아요. 그럼 이때 뭐 쓰는 게 좋겠어? 그것보다는 판별식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는 얘랑 접한다는 얘기는 그냥 y 대신에 4 빼기 x를 y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접하는 거니까 그때의 판별식이 0이겠죠. 그러면 그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D는 R을 쓰는 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더 편하다? 접하니까 판별식이 빵인 거다. 이걸 쓰는 게 이 문제는 더 편할 거라고. 그래서 항상 다양한 가능성은 생각을 해두라는 얘기죠.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거라고. 그런 문제를 보고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y 대신에 4-x를 집어넣어서 2차식에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다 해서 k값을 구하면 될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사실은 있죠. 사실은 있죠. 뭐 하면 되죠? 상황을 그려보는 거죠. 한번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자고. 우리는 이런 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원을 일단 그려보는 거야. 뭐 이런 원이 있는 거지, 그치?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이 있는 거고, 얘도 표준형으로 고쳐주면은 얘는 x 마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꼴, 그러면 4 생겼으니까 또 8 더하고 넘기면 4가 되네요. 2,2가 중심인데 반지름이 2야. 그럼 얘랑 크기가 똑같아. 중심만 2,2인 거야. 반지름은 똑같이 2니까 이 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면은 딱 이 점을 지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은 0,4가 딱 여기거든. 이게 2,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였으니까 또 4,0도 딱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럼 이는 뭔 말이니? 이 두 원의 교점, 즉 여기랑 여기네요. 2,0과 0,2를 지나면서 이 노란색 선에도 접하는 원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보자고. 그런 원은 뭐겠어요? 두 파란색 점을 지나면서 노란색에 접하려면 이 둘의 중점 1,1이죠? 중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가 다 거의 똑같잖아.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원인 거지 뭐. 이 원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죠. 됐죠?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여기까지 거리인 루트 2인 원의 방정식인 거네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림만 그리면 그냥 정답을 바로 구하는 게 가능하잖아. 이해돼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문제가 이게 가능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풀이는 그러니까 특히 되게 이제 이런 도형 파트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식으로 안 푼다고요.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고요. 그래서 먼저 그림 그리고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됐죠? 자, 가능성 한번 열어봤습니다. 18-9번. 야, 할 거 되게 많다. 아, 18-9번에 두 원이 있어요. 두 원. x 마 3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4. 이거랑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 두 원의 교점이 PQ인데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K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밑줄 그냥 거보세요. 그냥 문제를 아예 끝까지 다 밑줄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자, 두 원의 교점을 PQ라고 하고요. PQ의 길이가 최대래요. 우린 방금 전에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를 어쨌든 수식으로 지금 풀어서 얘기를 했지만 상황을 먼저 그리고 해봤더니만 수식 없이 정답을 바로 푸는 게 가능하진 않았느냐 라고 했잖아. 사실 그게 먼저 되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순서라고요. 따라서 지금 밑줄 그은 거에다가 상황 파악을 먼저 한 후
접근하자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밑줄을 걸었잖아. 그럼 밑줄 걸은 거에다가 상황 파악을 하고 접근하자라고 써놓자고. 이게 항상 문제를 푸는 습관인 거야.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냥 그려보자 이거지. 그려보자고. 첫 번째 원은 쉽잖아요. 3,2가 있어요. 3,2. 이 정도가 있어. 3,2. 얘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그치, 시영아? 이거 그려볼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를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원 하나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무슨 원이야? K,0이 중심이야. 근데 반지름이 더 커.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큰 원이 있는 거죠. 그 얘보다 더 큰 X축의 중심인 원이 있는데 그 원과 이 원이 만난대요. 그 만나는 두 점이 P랑 Q고요. PQ 길이가 최대라고요. 그럼 도대체 길이의 최대값은 뭘까요? 길이의 최대값은 뭘까요? 여기다가 더 큰 원을 그릴 거라고. 그럼 더 큰 원을 그려서 만나는 그 길이가 최대가 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뭐죠? 지름이죠, 그쵸? 그 원이 있는데 원이 이놈보다 더 크다고. 그러면 더 큰 원을 그렸을 때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러면 이런 식의 원을 그렸을 때 그 만나는 두 점, 이 점과 이 점, 이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 점P랑 점Q는 요 원 위 점이니까 그 길이가 최대가 될 때가 뭐겠어요? 현이 지름이 될 때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현이 지름이란 얘기는 뭐냐? 이 점과 만나는 이 점을 이어준, 두 점을 이어준 이 직선, 어떻게 구한다? 원에서 원을 빼는 거였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원에서 원을 뺀 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놈이 뭐가 된다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지만 PQ가 지름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3,1을 지날 때가 그때가 K가 최대가 되는 거죠. 아니지. 그때가 뭐야? PQ가 최대인 거죠. K가 최대가 아니라. 그치? 그때가 PQ가 최대인 거죠. 그때가 PQ가 최대인 거죠. 뭘로? 이꼴 지름의 길이로 최대가 되는 거라고. 됐니? 자, 수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파악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해 준다면은 결국 지금처럼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요거는 사실 자주 나오는 꼴 중 하나야.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해해서 너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해볼게요.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잖아. 우리는 PQ를 지나는 직선식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걸 다 전개해서 서로 빼야죠. 전개해서. 그러면 이거를 넘겨. 그냥 전개하지 말고 그냥 뺄까요? 이걸 넘겨. 어쨌든 그럼 뭐야? x 마 3의 제곱 플러스 y 마 2의 제곱 빼기 4에서 빼기 뒤에 거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9 이거죠. 는 0이 이 빨간색 직선이고요. 그 놈에다가 3,2 x에다가 3 y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k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게 정답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k에 대한 2차식일 테니까 실제 그렇게 되는 상황은 두 개의 상황이 벌어질 거야. 하나는 이런 놈이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이쪽에 원이 이렇게 있어서 이 정도의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치? 역시 둘을 지나는 이놈이 원의 지름이 되는 이런 상황, 그치? 그래서 그 두 가지의 k 값은 존재할 거라고요. 두 개의 원이 존재할 거라고요. 이해되나요? 나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풀이식을 강조하고 싶은 건 분명히 아니에요. 정직하게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그 선생님들이 온갖 머리를 막 쌓아매서 뭔가를 문제를 꼬아낼 거라고. 그럼 더더욱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럼 그걸 풀려면 여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고를 좀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됐지? 18-10번 18-10번 이거 지울게요. 지영아 좀 돼. 집중력 싸움이니까 집중력 싸움. 자, 18-10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점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이 있는데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랑 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취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문제 끝에 점 Q의 자취에 내붙입니다. 점 Q의 자취에 내붙이시고요. 점 Q의 자취에다가 네모를 쳐놓고 우리는 항상 자취 문제는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뭐라고 놓고 풀자고 했어요? x, y라고 놓고 풀어야죠. 그럼 점 Q의 자취니까 이 점 Q를 x, y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고. 항상 자취가 x, y인 거야. 지영아? 적게 되니까. 자, 항상 자취가 x, y라고. 자취가. 그렇지마. 자취가 x, y라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점 P에 동그라미 쳐요. 점 P. 그럼 점 P는 뭔데요? 뭐라고 놓고 풀 거야? 점 P는 A, B로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미 x, y는 무조건 자취야. 그러니까 점 P를 A, B라고 놓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이 얘기죠.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위에 점 P가 있는 거야. 그 점 P는 A, B인 거야. 그러면서 얘가 점 A가 10,0이 있어서 A랑 P를 3등분해서 1대2로 내분하는 이 점을 Q라고 놓은 거고 점 Q를 x, y라고 놔야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내분에 의해서 A랑 B를 그러니까 10,0과 A, A랑 B를 1대2로 내분이니까 그럼 내분 공식에 의해서 X는 뭐다? 1 플러스 2분의 3분의 1 곱하기 대각선 A 더하기 2 곱하기 대각선 20이네요. Y도 3분의 1 곱하기 대각선 B 더하기 빵 B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A가 뭐랑 같은 거야? 3x 마이너스 20인 거죠. 그러면서 B는 뭐랑 같은 거니? 3y가 되는 거네요.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x랑 y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는데 a, b가 원 위의 점이니까 a랑 b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 a, b를 원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주어진 원에다가 거기 x, y로 되어 있지만 그 x 대신에 a를 넣고 y 대신에 b를 집어넣어주면 또 주어진 요 a, b의 관계는 그냥 집어넣어준 거야. a제곱. 맞죠? 원에다가 그냥 x랑 y에 a랑 b 대입하는 거죠. a, b가 원 위의 점이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6b 더하기 4는 빵인 거고요. 이제 뭐다? a 대신에 3x 마이너스 20 b 대신에 3y를 걔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만 해버리면 그러면 x랑 y의 관계를 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요. 자, 원에서 자취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 문제 중 하나야.
가장 대표 문제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취를 구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보통은 나온다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고요. 그런데 원에서는 좀 특이한 자취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좀 특이한. 그게 바로 뭐냐면 18-11번 문제입니다. 약간 특이한 경우. 자,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를 알고 있냐면 원이 있는데 원에서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지름이 빗변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를 알고 있거든.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원의 방정식은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그게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점 P가 어떻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이 A에서 P까지 기울기랑 B에서 P까지 기울기 곱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P가 x, y일 때 A에서 P까지의 기울기랑 B에서 P까지의 기울기를 곱했더니만 그놈이 -1이 되었다면 이건 뭐다? 원이다. 무슨 원이다? A랑 B가 지름의 양 끝인 원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A, B가 지름의 양 끝인 원의 자취라고요. 그쵸? 기울기의 곱이 -1이면 점 P가 움직이는 도형은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수 예제 18-11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야. 한번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많이 어려워요. 풀어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직선이 있대요. 한 직선은 그냥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냥 y는으로 고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 직선 두 개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직선을 y는으로 바꾸기에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거든. 그냥 일반형으로 고치면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을 m으로 묶어버리면 걔는 뭐야? x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인 거죠. 그럼 이 직선과 또 다른 직선 역시 m으로 묶어주면 얘는 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뒤에 거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어떤 직선이다? 어떻게 보면 fx, y의 n배랑 더하기 gx, y는 0의 합의 꼴인 거니까 이놈과 이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라고요. 단 얘가 0 될 수는 없다. 단 얘가 0 되는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아니지. 그건 되지. 미안해요. 단 얘가 0 될 수는 없다.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만들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얘를 해석해주면 얘랑 얘의 교점이 뭔데요?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교점은 x가 마이너스 2고요. y가 마이너스 2네요. 그 얘는 마이, 마이를 지나는 직선이죠. but 얘가 0 될 수는 없으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그럼 얘도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건 어떤 놈이야?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그러니까 6,4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6,4를 지나는 직선이야. 역시 하지만 얘가 0 되는 건 안 된다. y는 4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잖아. 알잖아. 왜 f x, y 더하기 k 곱하기 g x, y는 빵이라는 게 뭐라고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그러니까 6,4 그 둘의 교점은 x는 6과 y는 4의 교점이 6,4잖아. 그 6,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단 얘가 0 될 수는 없으니까 y는 4가 아닌 거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직선의 관계가 뭐냐고요? 관계가 자 요거 기울기 얼마니? 넘기고 정리하면은 기울기 m이네요. 이 직선 기울기 m이죠. 요놈의 기울기 m이죠. 이거 기울기 m이네요. 자 얘는요 넘기고 나눠주면 y로 봤을 때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n분의 1이죠.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관계야?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수직인 거네. 아, 이 상황이라고. 이 상황이라고.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야. 서로 수직인 거야. 그런데 얘는 마이를 지나고 얘는 6,4를 지나니까 그러니까 x, y는 이놈과 이놈이 지름의 양 끝인 원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얘는 항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마이를 무조건 지나야 돼. 얘는 항상 6,4를 무조건 지나야 돼.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런데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 곱이 항상 마이너스 1 되는 기울기 곱이 항상 수직이니까 항상 마이너스 1 되는 그러한 점들을 이어주면 얘랑 얘가 지름의 양 끝인 원을 그렸을 때 이 원 위에 점이 된다고. 원 위에 점이 되어야지만 그 점까지의 기울기랑 기울기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항상 수직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얘는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이거죠. 요거 요 빨간색 선을 만들 수 없고 또 얘는 항상 y는 4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원 중에서 얘랑 얘의 교점인 요놈은 표현이 불가능한 거네요. 그 얘를 구멍 뚫은 요게 정답인 거죠. 어렵죠, 그렇죠? 어렵다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이야. 원에서 서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걔는 원의 좌치를 말하는 거야. 즉, 이 둘이 지름의 양 끝인 원의 방정식을 얘기한다. 됐죠? 마이, 마이, 그 다음에 6,4 이게 지름의 양 끝인 원.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단 마이, 4는 제외시켜야 됐었어. 그럼 두 번째 문제. 그럼 m이 1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이 교점의 자취 이 교점의 자취는 이 원이었으니까 그럼 원인데 기울기가 1 이하일 때 말하는 거야. 분명히 얘는 기울기가 m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를 지났는데 이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었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1보다 작대요. 그럼 기울기가 1이면
이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이 직선이 얘보다 기울기 작은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 놈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놈. 그 이렇게 되는 그 놈들이 취할 수 있는 원 위의 점은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상황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그어 나가면 그러면 그 파란색 선이 실제 원과 만나는 점들은 여기부터 1보다 작으니까 1을 포함하지 않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게 두 번째 문제죠. 우린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봤을 때 감점을 당하지 않고 완벽히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파트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직접 얘를 서술형 같은 경우는 진짜 풀이식을 한번 써보고요. 써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명확하게 맞췄는지 한번 고민은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아, 이거 어렵다. 자, 우리 딱 하나만 더 할게요. 18-12번. 필수이지 않은데, 시간이. 자, 18-12번이고, 우리 연습 문제도 다 못 끝내겠다. 18-12번. 두 개의 정점 A랑 B가 있는데, A에서 P까지랑 B에서 P까지의 거리의 B가 2대 1을 만족하면서 움직이는 점 P의 자취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도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있잖아. 이거 지금은 내가 수식으로 풀어줄 거야. 그런데 반드시 복습할 때 왼쪽의 것을 정독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좀 특이한 원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데 이거는 외워두는 게 조금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유명해요. 그리고 거의 모든 학교 교과서에 얘가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과서에 다 나오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그 왼쪽 것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왼쪽 것도. 18-12번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점 A랑 B가 있대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 그냥 어차피 자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도형 파트는 위치화를 통한 일반화라고 있으니까 일단 얘를 그냥 위치화를 대충 해보자고. 그러니까 점 A랑 점 B가 X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A에서 P까지 거리랑 B에서 P까지 거리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거리 B가 2대 1 되는 어떤 요 A, B 사이의 점은 0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그냥 편의상 0이라고 놓고 여기를 3이라고 놓자고요. 이렇게. 어차피 위치화를 할 거니까. 그럼 이제 A에서 P까지의 길이랑 B에서 P까지의 거리의 B가 2대 1이 되는 그러한 점 P를 생각한다면 한 그러한 점 P를요 한 5개 정도만 대충 찍어보세요. 대충 그러한 점들을 한 5개 정도를 찍어보세요. 일단 이런 점 하나가 있겠죠. 거리 B가 2대 1 되는 점. 그 점이 꼭 여기 AB 직선 위에 있을 필요는 없어. 그쵸? 점엔 이 정도 있어도 괜찮아요. 거리 B가 2대 1만 되면 되는 거라고. 그럼 그런 점들을 5개 정도를 찍어주면 여기가 돼야 된다고. 여기가 돼도 거리 B가 1, 2대 1 되는 여기 있어도 돼. 또는 뭐 여기도 될 거고 거리 B가 뭐 2대 1 뭐 이런 정도 될 거야. 그치? 그러면 그러한 점들을 찍어서 부드럽게 이어주면 뭐가 나온다야? 원이 나온다야. 무슨 원이겠니? 얘랑
얘가 지름의 양 끝인 원이 된다고. 그럼 이건 뭐야?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얘는요, A랑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죠. 그게 왼쪽의 내용이라고요. 그럼 다시 왼쪽 내용을 잠깐 볼게요. 왼쪽 내용. 두 정점 A랑 B로부터 AP랑 BP의 길이비가 M 대 N인 그런 점 P의 자치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우린 그것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러면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취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점 P를 x, y로 놓고 실제로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점과 점 간의 거리니까 거리 구해서 그 거리비가 2대 1 놓고 P례식 세워서 정리해주면 원 방정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이거 봤을 때 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인을 알고 있다면 그냥 바로 대입해서 풀려는 얘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왼쪽의 이론을 알고 있은 후에 딱 보자마자 이놈은 아폴로니우스 원이네 라고 하고서는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결국 여기를 0, 여기를 3으로 놓으면 2대1 내분점은 2네. 2대1 외분점은 6이네요. 그러면 얘랑 얘가 지름이 안 끝이니까 이 둘의 평균은 4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4,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인 거야. 이게 1번 정답이야. 물론 그거를 언어적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것은 그냥 A, B라는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그냥 지름이 한 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만 말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럼 그렇게 했을 때 PAB가 각이 최대일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A랑 B는 정점이니까 P가 요 원 위를 움직이잖아. 그럼 A에 사람이 이렇게 딱 있어서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얘가 이쪽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높이 여기서 볼 때 가장 높아 보이는 점은 여긴 아니잖아요. 이 점이 아니잖아, 그치? 이 점이 아니라 여긴 안 보인다고. 원이니까 어디까지 보여? 여기서 접하는 얘가 누워 있었는데 접하는 딱 요 상황까지가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각이 최대일 때죠. 접한다니까 중심에서 접점까지를 그어주면 여기가 수직인 거고 됐죠? 이 길이는 4, 이 길이는 2 그러면 4, 2, 1대 2 직각 1대 2대 루트 3 그놈.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 30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삼각형. 그래서 각은 최대 30도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 문제 중요해요.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중요한 문제. 내년에 그냥 지겹도록 볼 문제입니다. 되게 친숙한 문제. 또 나왔네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돼야 됩니다.